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이 문제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쭉 미뤄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윤 정부 내에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결정을 했는데 여론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눈치를 좀 보기 시작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북한 병력 지원 문제, 이 문제는 처음에 이례적으로 국정원이 이걸 발표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이 좀 이례적으로 병력 이동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고위직들, 김정은 주변의 그런 고위 군사 관계자들이 어떻게 연루가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거의 속보 형식으로 계속해서 10월 후반기부터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왔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30일 날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하고 이런 통화하는 그런 장면을 국내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이 윤 정부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살상 무기 전달을 기정사실화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 언론 정지 작업을 벌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30일 날 이 대통령실에서 우크라이나의 관계자가 특사 형식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보낸 특사 형식으로 아마 한국을 곧 방문하게 것이고, 거기서 이제 살상무기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제 일련의 그런 과정을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오랫동안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다루어왔기 때문에 윤 정부가 입장은 이미 잠정적으로 자청했고, 그 다음에 여론의 지지를 받기 위해 가지고 일련의 지금 조치를 추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이 일반 여론조사는 군사 지원을 직접 해서 안 된다. 러시아와 관계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이제 눈치를 볼 필요가 있고,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데, 제가 궁금해서 이제 이 방송 시작되기 전에 이 문제를 공병호 TV에 설문조사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설문조사를 올렸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방송은 어떤 분들이 주로 설문조사에 응하는지를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신 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근데 7대3 정도가 나오네요. 그 70% 정도가 직접 살상무기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그런 그 논거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6.25 전쟁 때 자유우방들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일종의 당위론,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당위론이 이제 우세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계속 이제 추진하니까,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 이제 김영 칼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뛰어들 필요는 없고, 이 문제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한반도에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컸고, 또 푸틴의 여러분들 지배력이라는 것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로 이 문제를 최종 결정을 미루어야 된다, 이런 논리. 오늘 또 이제 동아일보도 비슷한 그런 주장을 펼치거든요. 신중론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현재 당위론과 현실론이 이제 부딪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현실로는 러시아가 국력에 관계없이 군사력으로나 아니면 세계 일동에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한반도에 대해서 일종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변 강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완전히 러시아하고 여러분 등을 돌리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현실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당위론, 당위론이 이제 좀 더 우세하죠. 조선조도 마찬가지고, 실력이 안 되더라도 병자호란이나 이런데 그 외환을 만났을 때, 전쟁을 만났을 때 당위론을 외치는 사람들이 끝까지 이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 사안도 당위론과 현실론이 첨예하게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사건처럼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이 외교라는 것은 저도 선명한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것을 좋아하고 또 정의로운 것, 올바른 것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하지만, 이 외교를 보게 되면은 전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포탄이 부족하다고 해서 50만 개 정도를 미국 정부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당국자나 푸틴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이 처한 것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자유진영의 일환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피치 못하게 그렇게 지지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부분들을 본인들도 알 거라고요. 근데 전번에 포탄을 지원한 거하고 이번에 포탄을 직접 지원한 것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물론 다른 판단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러시아하고 등을 돌리는, 러시아하고 결별하는 그런 조치로 러시아가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병호 TV에서 한 70% 정도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 무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70%지만 저는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제 국정을 추진해온 과정을 보게 되면은 아주 치밀하게 꼼꼼히 그리고 신중하게 어떤 현안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검토하는 그런 스타일 인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정치적 이득이라든지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가 되면은 일단 저지르고 보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이 윤 대통령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장고 오랫동안 생각을 다듬을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하고 완전히 적대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파급 효과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클 걸로 보고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상당히 이제 이 정치를 장악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항상 유혹을 느끼는 거죠. 국내 정치에서 탈출구를 마련하거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가지고 외교와 관련된 사안들을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의로 사태를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 전에 터뜨린 것은 뭐 그분들이야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시간이 흘러서 보게 되면은 국내 정치의 그 어젠다를 활용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5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하고 완전히 다른 견해를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급하게 결정 내리지 말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신임 대통령이나 새로 등장하는 정부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론자가 되지 않으면은
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적대 관계를 형성해서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